우리의 몸에는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역할은 제각이 다르지만 유기적이기 때문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줍니다. 목과 어깨처럼 말이죠. 목 통증, 이제 어깨 통증 같이 동반된 것을 경련통이라고 보통 목하고 이제 어깨가 질환을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목이나 어깨에 같이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깨 축지하고 날개 축제 통증이 같이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느끼는 통증과 정밀 검사로 알 수 있는 몸의 상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치료를 진행하면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요. 목과 어깨를 장악한 지긋지긋한 통증,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목과 어깨 통증을 바로잡는 정형외과 전문의 황승현 병원장과 김주은 병원장. 통증을 잡기 위해 여러 병원에 전전하며 치료를 받는 환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 쪽에 제가 한 10년 전에 디스크를 진단을 안 받았습니다. 한 2년 전부터는 또 팔만, 목은 안 아픈데 팔만 좀 지속적으로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니는 예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드는 거나 옆으로 뒤로 제끼는 거나 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어떤 회전에 관련된 부분은 되게 아팠었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온 이상식 씨는 팔을 머리 위로 들거나 뒷짐을 디는 동작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된 것뿐만 아니라 목 또한 부드럽게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목의 문제가 어깨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스크 자체가 또 디스크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목을 MRI를 봤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공간이 이렇게 넓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추간공이라고 해서 신경 나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길목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제 두 쪽 다 지금 많이 좁아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이 추간판 자체가 이제 깔아지면서 이 공간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가지 신경들이 나가는 길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목 증상이 팔이 어깨가 아프거나 이제 날개뼈, 어깨 축지가 아프고 날개뼈가 아프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목 통증 때문에 이제 어깨 관절 가동이 안 되고 오십견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추 5번, 6번 신경이 어깨 주위의 감각을 지배했습니다. 어느 부위에서 오는 통증인지 헷갈리기 쉬운 경우인데요. 오십견과 충돌증후군 증상이 나타나 어깨 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황승현 병원장과 협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5대5로 보거든요. 어깨도 문제가 있지만 목도 같이 문제 있으니까 이런 거 똑같이 이제 맞춰가지고 목 치료하고 어깨 치료 같이 하자고 설명을 드리고 충돌증후군도 같이 있었고 양쪽에 경추 협착이 있어서 하나만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원장님께 어깨를 협진을 드렸습니다.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을 담당하는 4개의 힘줄을 말하는 회전근개는 흔히 퇴행성 변화로 손상을 입게 됩니다. 힘줄이 어깨의 볼록한 관절인 견봉과 부딪혀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충돌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팔을 올리거나 뒤로 돌리려고 할 때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어깨가 굳어지면서 운동 범위가 좁아져 오십견까지 동반되게 됐죠. 양쪽 어깨 모두 뼈와 힘줄이 상했습니다. 뿌옇게 여기는 그래도 까맣게 보이는데 여기는 뿌옇게 보이면서 이제 부풀어 있고 여기는 뼈가 힘줄이 조금 상했습니다. 이렇게 들 때마다 이 모서리 여기 찍히면서 이제 힘줄이 상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뒤쪽이 많이 그렇거든요. 회전근개의 부분적인 손상은 있지만 다행히 봉합이 고려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관절낭의 심한 유착으로 인한 통증만 해결해주면 빠른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경직이 되면서 어깨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환자분이 가장 불편하고 이 힘줄 손상의 원인이 되는 거는 염증에 의한 관절 주머니가 유착된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1차적으로 고려를 하지는 않고 관절 수동술을 통해서
유착돼 있는 관절 주머니만 넓혀줘도 증상이 극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힘줄이 조금 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외래에서 조금 프롤로 치료를 한다던가 다른 재활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목을 치료할 겁니다. 목의 문제 역시 비수술적 치료법을 적용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 이제 저희가 그 협착성 뭐 디스크, 목 디스크 있으면 대부분 다 수술적인 치료 아니면 약 뭐 이렇게만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도 이렇게 신경쇠 수술처럼 충분히 이제 수술 안 하고도 효과적인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환자들이 이렇게 뭐 부담 없이 이제 이건 뭐 국소 마취를 하는 거고 위험 부담이나 뭐 합병증 이런 것도 없고 훨씬 더 가볍게 이제 마음 편하게 치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사 바늘이 달린 가느다란 관을 목 뒤쪽으로 삽입합니다. 실시간 영상 장치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면서 신경관의 염증을 세척해주죠. 잘 들어간 거를 이제 영상을 보고 확인을 하거든요. 이 가느다란 또 안에 이 플라스틱 카테터도 비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가. 그래서 우리가 공기나 생리식염수나 이렇게 이거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생리식염수 넣어가지고 쭉 세척을 해줍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이기 때문에 치료가 금방 끝났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한두 시간 있다가 또 고동도 바로 가능하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어깨까지 다 치료를 이제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목 시술만 간단하게 받는 경우에는 바로 뭐 당일하고 당일 퇴원도 가능하실 거예요. 목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어깨의 문제를 치료할 차례입니다. 이상식 씨처럼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절 운동의 제한이 심하다는 뜻인데요. 이럴 때는 도수 조작술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이제 치료 방법이 다른 거기 때문에 크게 환자분한테는 문제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이런 목 치료와 그다음 어깨 치료를 동시에 할 경우에 그 치료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소 마취 후 굳어진 어깨 근육과 관절을 수동적으로 이완해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치료 시간이 10분 내외로 짧고 절개가 필요 없어 치료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죠. 이렇게 만사는 것도 조금 아프셨죠? 네. 오랜 운전으로 구부정해진 어깨가 도수 조작술 덕분에 점점 펴질 겁니다. 눌러붙은 관절낭을 풀어줬습니다. 완전히 지금 관절 운동 범위가 거의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었고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그냥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재활 잘 하시고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면은 많이 좋아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루 뒤 이상식 씨는 확연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자세들이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예, 많이 아프진 않으셨어요? 예, 알았습니다. 목은 전보다 훨씬 더 이제 운동도 많이 부드러지고 가동 범위도 많이 늘어났네요, 목도. 예. 뭐 저리거나 그런 건 별로 없으시죠, 지금 그죠? 예, 괜찮으시고 이렇게 할 때도 팔을 등 뒤로 돌리거나 머리 위로 들어도 예전과 같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움츠러들기 쉬운 부위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서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할 건데요. 오랫동안 할 수 없었던 자세들이 짧고 간단한 치료로 해결되고 나니 건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많이 차이가 나죠. 어제는 들지를 못했었는데 많이 들리니까 지금 회복합니다. 사실은 어깨가 아프다고 왔는데 그 MRI 결과 내용을 보면 목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래 이제 같이 병행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잘 됐다고 봅니다. 예. 이동은 씨는 수면제 없이 잠을 청한 기억이 까마득합니다. 오른쪽 어깨의 통증이 밤만 되면 유독 심해졌기 때문이죠. 팔을 드는 간단한 동작도 힘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손을 쭉 뻗으면 여기하고
어깨 쪽이 뜨끔뜨끔 거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근육통인 줄 알고 계속 있었는데 계속 나왔더니까 한 며칠 전부터는 팔을 이렇게 올리지도 못하고 좀 못 쓰겠더라고요. 10년 전 목 디스크 수술 이후 오른편의 힘이 약해져 넘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팔을 짚어 자극이 갔죠.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것은 물론 옷을 입을 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전형적인 오십견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간경화가 있어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치료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잘 못 드시겠네. 어떤 식으로든 이제 어깨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이게 점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서 어깨가 이제 굳으신 거죠. MRI 찍어 보셨는데 실제 이제 힘줄이 조금 상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끊어지거나 그런 건 없으셨거든요. 모든 각도에서 이제 어깨 관절 운동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보통 이걸 우리가 이제 증상적으로만 판단을 하면은 이제 오십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오십견에도 대개 뭐 3분의 1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이 된다든지 뭐 석회화 건염으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못 올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거를 감별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염증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스스로 운동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고려해 관절 수동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관절 수동술이라고 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조금 틀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특수하게 우리가 풀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나중에 이제 헐렁하게 벌어지면 아버님이 이제 어깨를 자연스럽게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깨는 다른 관절에 비해 섬세한 구조를 가진 만큼 운동 범위가 넓어 손상되기도 쉽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오십견 같은 질환이 찾아오죠. 약물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간단하게 우리가 외래나 아니면 하루 이틀을 잡고 할 수 있는 치료를 선택하고자 해서 이런 관절 수동술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낮출까요? 오십견은 오랜 됐- 시간이 흘러 그다음에 자연 이제 치유가 되는 만세하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통증의 강도가 세지고 관절막이 더욱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굳은 어깨를 만져 지금 딱딱해진 보시면 관절막을 풀고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현재는 어깨가 이제 완전히 끝까지 올라가고 이제 움직임이 아주 자유롭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환자분이 이제 재활 치료도 열심히 하시고 본인이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시면은 거의 완치되리라 봅니다. 자, 오른쪽을 자 어제는 많이 안 올라갔는데 한번 쭉 한번 올려 보실까요? 좋습니다. 반대쪽하고 같이 한번 올려 볼까요? 만세 보죠. 네,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네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팔을 들면 자연스럽게 미간이 좁혀졌지만 오늘은 대부분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관절 수동술로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고 팔을 금방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물론 재유착을 막으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겠죠? 조금 당겨서 그죠? 예. 물론 이제 어제 약간 그 유착된 관절을 풀어놓으니까 통증이 조금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좋아지실 거니까요. 예. 앞으로 이제 재활만 조금 잘하시고 혼자 이제 자가 스트레칭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이것도 안 되는데 이제는 되니까 조금 아파도 되니까 이제 많이 좀 좋아지는데 이제 재활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해야지. 사과 농사를 짓는 하창옥 씨는 2주 전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통증을 느꼈습니다. 오른쪽 어깨부터 엄지까지 방사통이 이어진 건데요. 지금 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밤에 잠을 못 자고 눈물이 막 날 정도로 팔을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어서 팔은 아파가지고 아파 있는데
또 집사람은 자기 일이 있으니까 또 자야 내일이 또 자기 일을 하니까 그래 깨부치도 못하고 좀 만취조심하고 싶은데 아침에 집사람 보니까 좀 미워 보이더라고. 내가 밤새도록 아프다 보니까. 급히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목과 허리, 어깨 등에 자극을 주는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데요. 이때 근육과 인대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지 않아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깨 지금 팔이 지금 많이 지금 불편하시죠? 다른 치료를 뭐 따로 해보신 게 있나요? 거기 뭐 촌이니까 네. 뭐 침 맞고 네. 또 목 주위에 주사도 좀 맞고. 네. 이게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목을 뒤로 이렇게 젖히거나 이렇게 하기 힘드시고 그죠? 예. 화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쳐다보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예. 목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예. 통증이 이 뭔가 쫄깃하게 그죠? 예, 이런 예. 느낌이 드시죠, 그죠? 여기 엄지가 그렇죠. 끝까지. 엄지검지가 예. 끝까지 통증이 있고. 경추 5번, 6번의 우측 추간공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습니다. 청송에서 이제 사과를 이제 재배하고 농사짓는 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팔을 많이 쓰고 또 목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게 뼈도 많이 자라나고 어떤 외력에 의해서 이제 자주 쓰다 보니까 반복적인 이제 외력에 의해서 디스크가 흘러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에서 목도 아프고 어깨 통증도 생기고 팔도 저리고 예. 많이 심한 경우에는 마비까지도 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비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비술적인 치료를 좀 해보고 안 되면 정말 2, 3개월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수술로 넘어가게끔 이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어깨에는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겨 충돌 증후군이 관찰됐습니다. 목과 어깨 중 한 곳만 치료하면 최상의 치료 효과를 보기 어려워 협진을 해야 하는데요. 주사 치료로 인대를 강화해 손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그 관절 운동에 제한은 별로 없는 상태고, 근데 이제 염증이 막 진행되는 상태라서 여기서 더 이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고 하면은 점점 이제 오십견 같은 그런 증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금 힘줄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우리가 프롤로 주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어깨 힘줄 주변으로 놓아서 증상을 좀 좋게 하고 힘줄을 좀 강화시켜줄 예정입니다. 프롤로 주사는 손상된 조직의 염증 반응을 유도해 인체의 자가 치유 과정을 활성화하는 치료법입니다. 문제 부위에 직접적으로 투여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 반복적인 치료도 가능한데요. 앞으로 4, 5회 정도 주사 치료와 도수 치료를 통해 충돌 증후군을 치료할 겁니다. 괜찮으시죠? 한두 달 내에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자, 지금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할 땐 좀 어떠세요? 아까하고 헐 좋았는데요. 좀 괜찮으세요? 예. 좀 아픈 부드러운 거 느낌 없어요. 있죠? 예, 아픈 게 지금 이렇게 꺾을 때 예, 괜찮죠? 없습니다. 예. 약은 잘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잘 되는 거를 병원에 일찍 와야 된다니까요. 예. 목 디스크를 치료할 차례입니다. 먼저 목 앞쪽으로 가느다란 관을 삽입해 튀어나온 디스크 내에 위치한 후 저온의 고주파를 이용해 수액을 감압시켜줍니다. 목 뒤쪽으로도 관을 넣어 신경 주위의 염증을 세척하는 약물을 투여하는데요. 통증이 심했지만 마비 증상이 없고 보행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간판 자체가 이제 많이 나와서 협착이 된 경우라서 전방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우리가 그 고주파 열을 이용해서 이제 그 디스크를 이제 소작을 해서 그 사이즈를 줄여주는 시술을 했고 또 그 협착이나 이런 디스크 또 때문에 이제 안에 염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뒤로는 우리가 이제 카테터 간단한 바늘을 넣어서 플라스틱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그 신경 5번 6번 나가는 신경 주위에 염증을 세척해주는 이제 생리 식염수로 세척해주는 경막의 신경 성형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요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이제 그냥 뭐 원래 보통 시술 받고 1시간 정도는 좀 누워 계시다가요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도 있고 이 시술의 장점이 또
그날 하고 또 그날 퇴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과 다른 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병실에서 2시간 동안 안정을 취한 하창옥 씨. 앉아 있는 모습이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상태는 얼마나 호전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조금 어떠세요? 아까보다? 이 목도 이 재러 와서 네. 그랬는데 예. 이제 시술하고 와서 누워도 뭐 네. 그만큼 저리고 그 없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이게 비수술적인 치료로 시술해서 좋아진 분들 훨씬 더 많습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크게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급성기에는 이렇게 치료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활동을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무리한 노동이나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조금 이제 치료 효과가 조금 반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에서 관리해 주시면 좋고요. 2~3개월 정도는 잘 봐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저하고 대화 잘하면서 이제 의료진하고 잘 소통 잘하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좀 보셨잖아요. 인상이 별로 안 좋았는데 하고 나와서 한 2시간 지나니까 지금 인상이 많이 좋아졌는가 안 느낍니까? 이제는 좀 조심해가지고 좀 해야죠. 너무 일만 이렇게 앞세가 하다 보니까 뭐 운동은 좀 뒷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운동 먼저 하고 일은 좀 적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평소 목, 어깨 통증과 팔저림 증상이 있었던 전선영 씨. 운동을 하며 통증을 눌러왔지만 갑작스럽게 심해진 증상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원래 조금 5번, 6번이 안 좋다는 얘기는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하면은 좀 덜 아팠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밤에 잠을 못 누우면 너무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예전하고 좀 다르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본 거죠. 정밀 검사 결과 경추 6번, 7번의 추간판이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뒤로 많이 돌출된 경우였는데요. 고주파 수액 성형술과 경막외 신경 성형술로 추간판의 돌출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완화했습니다. 인체에서 방출되는 극미량의 적외선을 감지해 체열 변화를 이미지화한 디지털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도 치료 전후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시술한 지 하루 만에 효과가 나타났다는 뜻이죠. 수술하면 효과 자체가 충분히 이제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목은 전보다는 이제 움직이시기가 부드럽고 뭐 통증 이런 거 낙엽뼈 이렇게 아프던 거 많이 좋아지셨을 거예요, 그죠? 네네네. 조금 남아 있는 통증은 제가 충분히 이제 외래 베이스로 해서 컨트롤해줄 수 있으니까 네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약 아니면 수술 그거밖에 없어서 사실 옵션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런 이제 중간에 있는 이런 인터벤션한 비수술적인 치료가 나와가지고 수술을 할 예전에 같으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 환자들도 수술 없이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이제 치료받고 완쾌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남은 통증은 신경 차단술로 잡아줍니다. 신경 주위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혀 주죠. 약 1달간 매주 경과를 관찰할 건데요. 재발을 막으려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몸의 전반적인 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을 생활화한다면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쉽게 손상되는 부위인 만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자세가 많이 안 좋아서 이런 원인이 많다라고 하니까 스스로 이제 자세를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이 근육을 키워서 힘을 키워야 된다 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헷갈리는 목과 어깨 통증. 정확한 진단 없이 치료한다면 통증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빨리 병원을 찾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수술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 플러스 이제 보온적 요법, 뭐 도수 치료나 주사 치료를 이렇게 하면서 조기에 무리하게 큰 단계 이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목 치료할 때는 항상 그리고 목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니고 어깨까지 같이 보고 치료한다면 훨씬 더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십견 같은 질환이라든지 네. 관절 운동이 제한이 있는 여러 가지 어깨 질환 같은 경우에는 도수 조작술로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깨 통증에서 고생해 왔다고 하면은 하루 정도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